동남 의원입니다. 27페이지. 네, 27페이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과 28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사업 예산을 보면은 공동주택이 조금 올랐습니다. 그죠? 7,400에서 1억으로 올랐고요. 그 다음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은 3억 300이었다가 2억 5천으로 좀 내려갔습니다. 우리 보통 보면 물가도 많이 오르고 건축 자재비도 많이 오르는 상태인데 이 소규모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금액이 이렇게 낮게 책정된 데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올해 네, 4페이지, 5페이지에 보시면 2022년도에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네, 4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적혀 있는 요 예산 금액은 네, 그 당초에 예산을 세웠던 금액이 아니고요. 네, 실제로 공사가 지금 완료가 되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실제로 들어간 비용 그거에 대한 예산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 공사 비용도 물론 이제 물가 상승률 때문에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그 타시군의 뭐 최근간에 알아본 건 아니지만은 타시군 사례하고 이런 거 다 파악해 보니까 전부 다가 거의 다가 이 정도 선으로 그 지원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건축 자재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올라서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 분들이 집을 짓고도 이런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관례적으로 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세밀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타시군 사례를 또 다시 파악을 해서 비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저희들 요 공동주택 소규모와 관련해서는 수요조사가 되었네요. 그죠? 설명드릴 때 4개 단지와 10개 단지가 선정이 됐다고. 이거는 지금 아직 수요조사가 안 되었고 예정입니다.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한 11월 말이나 한 12월 말쯤에 중순쯤에 그 공고를 합니다. 홍보하는 방법은 공고하고 신청하라고 이제 공고를 합니다. 네, 신청 공고를 하고 따로 뭐 홍보하는 거는 없습니까? 읍면을 통해서도 하고 홈페이지 그다음에 뭐 다른 뭐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는 공고를 다 합니다. 네, 사실 노후화된 이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원하지 않으면 유지보수가 참 많이 어려운 상태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을 시작할 때도 홍보 방법이 상당히 다양한 게 많잖아, 그죠? 뭐 이장 협의회라든지 우리 그 자치단체에서 하는 그런 회의에서도 홍보하는 방법이 있고 하니까 적극적인 이 홍보 방법을 선택해서 좀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는 그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저희 신청 조건에 보면은요.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다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공동 그 주택 안에 보면은 지원 내용에 단지 내 담장, 경로당, 주차장, 어린이 놀이시설 이렇게 다양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담장이 무너져서 개보수 신청을 했습니다. 5년 이내 안 됩니다. 3년이 지나서 태풍이 와서 뭐 다른 또 피해가 있어서 신청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같은 공정.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단지 내 담장을 원래 했으면은 그 5년 이내는 담장은 무너져도 지원을 못 받습니다. 주차장을 하고 싶다라고 그렇죠. 주차장은 다른 공정은 가능합니다. 다른 공정을 예를 들어 신청했을 때는 기존에 한번 신청을 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는 좀 밀리죠. 우선순위에서는 밀리니까 할 수는 있는데 그 신청자가 많으면 우선순위로 떨쳐야 되기 때문에
사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사업을 신청할 때는 이 공동주택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신청하지 예산을 준다고 해서 막 신청을 하지는 예, 않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도 조금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 뭐 이 규정이 예를 들어서 5년 이내라는 이 규정 때문에 공동주택이나 소규모 주택에서 예, 예. 꼭 해야 되는 사업을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신청 조건을 완화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방법들을 조금 좀 세밀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했던 공정은 이게 그렇죠. 5년 담장이 이내에 담장으로 잘- 하는 건 아니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놀이터 시설을 개보수를 했는데 예, 태풍이 와서 담장이 무너졌다라고 했을 때 이 5년이라는 기간, 3년이 지나서 그런 일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 예, 예, 그런 부분이 5년이라는 기한 때문에 예, 예. 내가 신청하지는 못하지는 않을까 이런 부분들 예, 맞습니다. 예, 그런 경우도 또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밀려난다고 하니까 예, 예. 그죠? 근데 네. 저희들이 이거 사업을 한 몇 년 추진해 보니까 네, 저희들이 예산 세운 규모에 어느 정도 비슷하게 신청이 들어오고 네, 네. 많이는 안 들어오더라고요. 음, 예, 그 저희들 공부를 최대한 많이 해서 지금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네, 잘 알고 있거든요. 연말 되면은 이제 공고 띄우면 신청을 내내 해야 된다. 뭐 그런 걸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소요 네. 예산에 네. 뭐 모자라 가지고 뭐 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예산이 많이 부족해 보이는데 공사비가 아닌가요? 부족한 거는 뭐 말씀드리지만은 네. 예, 예.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시행하고 있지만은 또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예, 예산이 부족해서 또 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것도 추후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 예.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추경에 그 예, 예산을 예, 확보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좀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네. 33페이지 잠시 보겠습니다. 네, 동료 의원이 질문한 내용인데 사실 임차보장금 이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원 이자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신혼부부가 우리 울진군에 잘 정착을 한다면 뭐 아이 출산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예. 우리 인구 정책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제도거든요. 예, 예. 그래서 동료 의원이 얘기를 했지만은 요 부분이 국비로 인상을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제한적이라면 그 군비를 조금 넣어서 이자율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여기 이제 국비는 아니고 이제 도비가 네, 50%, 군비 네. 50%거든요. 근데 도비 50%, 군비 50% 했을 때 5천만 원 이하 1.5%를 지원해 주고 5천에서 7천까지 1%, 7천에서 8천까지는 0.5%를 지원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예, 예. 과장님 생각에 이자율 지원이 너무 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건의를 하면 전에부터 그 의원님께서 그 이제 말씀을 하셔서 네. 금리를 좀 올려 주는 게 안 맞나 그 있어서 저희 도에다가 그 올려달라고 여러 차례 이제 요구는 했거든요. 네. 했는데 이제 조금은 오른 게 이렇습니다. 근데 저희 그 2020년부터 현재까지 예, 15가구가 신청이 완료가 되었다고 되어 예, 예,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3년, 그러니까 3년, 2020, 21, 22, 3년이잖아. 그죠? 예, 예. 3년에 15가구가 신청했다. 그러면 나누면 1년에 5가구 정도밖에 안 예,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신청률이 저조한 원인이 홍보가 적다는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 그죠? 예, 그럼 제가 봐서는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자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조금 더 사업 추진에 있어서 예, 예. 한번 요거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네. 도에다가 네. 요 이자 지원 금리를 좀 상향해달라고 뭐 네.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잘 정착이 되면 우리 울진군의 인구 유입하는 이 부분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42페이지 보겠습니다. 민원 서비스 만족도 평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예. 2년 전에 저희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원 서비스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 군은 5개 등급 중에서 3번째 등급인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관련 내용 알고 계십니까? 죄송하네요. 그건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네.
요 내용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서비스 민원 서비스를 평가단 방문 평가라고 되어 있고요. 예. 네. 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한다니 자체 평가입니까? 평가단 구성은 이제 네. 구민으로 구성이 되고 네. 저 생각은 이제 퇴직 공무원들 중에 그 모집을 하든지 올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퇴직 공무원을 위주로 평가단을 구성을 해서 예. 현장 평가를 한다는 말이네, 그죠? 예. 근데 자체 평가를 하면 저희들이 조금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고 좀 왜곡이 되지 않을까요? 공무원이면은요. 네. 그래서 저는 자체 평가 공무원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또 네. 다른 사람들도 좀 하여튼 요 같이 평가 넣어서 방법은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저희 또 민원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잘 점검을 해주시고요. 저희들 그 친절 교육과 관련해 갖고는 혹시 계획이 있으십니까? 친절 교육은 네. 저희들이 자체적. 매주 월요일 날 그 아침에 출근을 해서 네. 그 직원들이 모여서 좀 친절 인사라든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 서비스 만족도 평가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은요. 예. 저는 이 친절화를 일상화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친절 공무원 선발하는 부분 있죠. 예. 그런 부분을 좀 확대 운영을 해서 운영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또 주민들이 이런 서비스 혜택을 좀 잘 받을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